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 일부 클로징 때 말씀드렸습니다. 햇살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SK 이터닉스를 올려주셨어요. 매수가 16,000원, 20%. 지난주에 신청했는데 안 돼서 다시 신청한다고 해주셨고 거의 1년 들고 있었는데 적정한 매도가 알고 싶으시다고 올려주셨습니다. 햇살님은 참 부럽습니다. 알테오젠도 엄청나게 수익을 보는 걸로 저번에 상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이터닉스가 마침 이번 주에 불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년 정도 들고 계셨으면 아마 작년 5월이었나요? 6월 초였나요? 엄청난 최고가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 도전해 볼 타이밍이 됐을지 안 됐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곽유정 대표님. 네.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 좀 비슷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이제 하나솔루션이 지금 한 2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IRA 그 세액공제 관련해서 그 좀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 소식 때문에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K 이터닉스가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은 좋거든요. 지금 풍력, 태양광 구조 사업하고 있죠. 거기다가 ESS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서 ESS 쪽에서 이제 매출 나고 있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망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지금 뭐 대선 관련 이슈 지금 타면서 가고 있었죠. 풍력 쪽에서는 그 신안 쪽에 19조 그 투자해가지고 맞아요. 해상 풍력 프로젝트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들어올 만한 호재거리들이 최근에 확 막 몰아치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터닉스 이제 방송에 한번 이제 또 들고 온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시를 도와드렸었던 그 가격 구간대가 일봉상 잠깐 한번 흐름 보시면요. 상장 당시 이제 3월달 고점 구간대가 있어요. 이 구간대가 제가 봤을 때 헤드앤숄더라고 봐서 24,000원 이제 부근으로 그 가격 전략을 제시 도와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24,000원 못 미치는, 그러니까 23,000원 이제 부분까지 살짝 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잖아요. 약보합권이라서. 그래서 지금 위아래 꼬리도 지금 달리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일부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1선 구간대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그냥 매수 본전가까지 또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 18,000원 구간대 이탈하면은 반매도나 그냥 깔끔하게 매도한 다음에 다시 또 매수 구간대 오면은 매수했었던 가격대 지금 16,000원이시잖아요. 거기 오면은 또 다시 매수하시면 되니까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들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중요하고 지금 미국에서 뭐 IRA 이야기 나오는 것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하단 라인을 좀 절대 깨지지 않는 라인을 잘 보시고 대응을 잘 하시면 그래도 수익은 좀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목표가를 높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해 보이는 현재 시점입니다. 햇살님 SK 이터닉스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전화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늦은 밤 감사합니다. 아유, 늦은 밤인데도 전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원전주 한전산업인데요. 한전산업,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거 14,600원에 한 문을 타가지고 한 2년 기다렸나? 굉장히 오래 기다렸거든요. 이제 오는데. 네. 이거를 꼭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에 매도해나 1차, 2차 목표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전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14,600원, 15%의 비중 꽤 오랫동안 일단 갖고 계셨는데 마침 요즘 원전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뭐 7%나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찬대 대표님, 한전산업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한번 한전산업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뭐 그 대선 토론 안 보시고 매일경제 보고 계시네요. 저는 이 시간에 꼭 매일경제 아침부터 계속 8시부터 김영민 매니저님 나오는 것부터 계속 봅니다. 네. 주상전화도 보고 다 봅니다.
제가 매일경제 대신해서 항상 네. 이런 변함없는 마음 유지해 주시는데 감사 직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닌데 제가 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수혜를 받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그 GNC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BHI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갈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너무 못 가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었는데 뭐 한전산업에 비하면은 양반이죠. 한전산업이 상당히 좀 늦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종목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게 지금 정비 사업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지금 조선업에서도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있는데 저 이 기업도 굉장히 좋게 보는데 다른 조선주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안 갑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로 가는 성격이 있어요. 정비나 유지보수 이런 쪽은. 그래서 좀 뒤늦게 한번 이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 후반부에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대마린 솔루션도 솔직히 조선주 지금 뭐 너무 안 간다. 다른 종목도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마린 솔루션 이렇게 안 갈 수가 있냐 할 수 있는데 좀 뒷파동에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럴 수가 있어요. 혹시 원전 종목이 되게 많은데 더 유명한 종목들 많잖아요. 솔직히 뭐 한국전력도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고 한전산업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그 다른 종목보다 그러니까 왠지 공기업 기분도 좀 들고 그리고 제가 또 그것도 있어요. 오늘 에너토크도 물렸는데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아, 예, 예. 우진 엔텍도 있고. 예. 원전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가 보네요. 네, 원전이 좀 이것저것 다 있어요. 두산 에너비도 좀 있고. 근데 예. 굉장히 고생하다가 이제 오늘서 조금 이제 눈을 떴다 그러니까 좀 그때 갈까 싶은데 그렇죠. 이제 거래가 좀 좀 안 올라오고 있죠. 터져서. 예, 예. 거래가 좀 터져야 될 텐데 거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국전력이나 두산에너빌리티, 뭐 네. BHI,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없으신가요? 아니 두산 에너빌도 있어요. 아, 두산에너빌리티 있으시고. 원전 컬렉션. 원전으로 완전히 에너토크,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예, 에너토크도 오늘 또 상한가 쳐서 그것도 있고요. 아, 그러면은 네. 뭐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익 보고 계시겠네요. 네, 그냥 들고 있죠.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면은 뭐 잘 조합하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우량주 좀 중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하지만 비교적 탄력적인 뭐 중소형주 원전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원전 포트폴리오로 짜셨으면은 그냥 그대로 쭉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네. 종목은 일찍 팔고 어떤 종목은 늦게 팔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리고 네네. 보통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익을 지금 리딩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전산업을 버틸 체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원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고 가장 이제 먼저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한전산업은 뒤늦게 따라갈 거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저는 이제 보면서 계속 홀딩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너토크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탄력적으로 슈팅이 막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분할 매도를 좀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다른 이제 그 우량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원전은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내일 행정명령도 서명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 원전 관련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는 원전 수요가 계속 AI발 모멘텀이 불어올 거라서 이번에 AI발 모멘텀이 처음에 HBM부터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 전력 인프라 가고 그 다음 원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HD 현대일렉 주가 올라간 거 보면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HD 현대일렉이 그때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요. 21년에서 뭐 22년, 23년 이렇게 넘어갈 때, 야, 이거 10,000원도 안 하던 게 무슨 4만 원, 5만 원을 가고 있네 이랬어요. 10,000원 하던 게 4-5배 갔다고 너무 많이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40몇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AI발 모멘텀으로부터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원전이 전력 인프라보다 약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하면 강했지. 근데 이제 전력 인프라가 순서상 먼저 갔고 전력 인프라가 갖춰졌으면 전력을 이제 조달해야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원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탈원전도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수요는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봐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선 다음에 10년을 볼 만한 섹터로 원전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한전산업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거의 시작 단계라고 봐요. 지금 상승은. 그래서 지금 상승했다가 아마 또 기술적 조정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올랐다 떨어졌다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최소한 더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한전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고점 부근이 17,000원까지는 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볼까요? 저는 1차적으로 한 17,000원 정도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1차를 17,000원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매물 17,000원 때는- 정도로 이제 1차적으로 보고 저는 만약에 네.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7,000원 부근이 과거에도 계속 저항 맞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그치, 한번 네네.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저항 맞을 아.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뚫는 것까지를 이제 노리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아예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17,000원 그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 완전 너머로 보셔야 돼요. 완전 한 아, 두세 배 네. 이상을 보겠다는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몇 년 보시면서. 저는 뭐 올해는 가지고는 있을 수 있는데 대표님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강한 매물대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강한 매물대? 제가 지금 예, 제 17,000원 제시해드린 요 가격대가 아, 거기가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요 정도 부근에서 짧게 한번 매도를 좀 하면서 가겠다 하시면 아. 여기서부터 좀 하시고 욕심을 내가 장기적으로 내겠다 하시면 그 네. 위로 완전히 뚫고 급등하는 것까지 보시는 전략을 네.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전산업 네. 저희가 이렇게 전화 좀 도와드렸는데 오히려 또 시청자분께서 원전을 다 모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창대 대표님한테도 좀 더 궁금하고 이게 팁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KPS는 어떤가요? 왜냐하면은 네.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여기. 이게 이제 좀 한국전력이 또 배당 매력도가 그쵸.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우량주 쪽으로는 한국전력인데 시청자님 혹시 한국전력도 있으신가요? 전화 끊어져. 전화는 이제 끊어졌나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네. 끊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 이제 배당 매력도가 상당하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원전 모멘텀으로 한전 KPS를 보기보다 안정성은 한국전력이 더 뛰어날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한전 KPS를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한국전력 대비해서는 굉장히 안 올라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총도 뭐 1조, 2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후발주자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48,000원 돌파하면 이때부터는 한전처럼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48,000원 뚫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을 뭐 거의 다 좀 원전 매매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런 옵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아모레퍼시픽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15만 2천 원에 30%. 15만 2천 원에 30%. 일단 지금 손실권에 있으신데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곽유정 대표 연결을 해서 아모레퍼시픽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매수 비중도 좀 있으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여성분이시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난해 매수하신 거죠, 그러면? 9월 달에 매수했어요. 네, 9월, 네. 9월. 아. 9월 달에 매수했는데 아직도 물려 있어갖고. 네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잘하면은 지금 사이클이 오고 있거든요. 예, 사이클이 오고 있어서 네네. 오히려 이제 지난해 전고점이 지금 20만 원 부근이잖아요. 네네. 거기 돌파하면은 예전에 네. 그 한한령 해제 전에 2014년도, 15년도 이때 45만 원까지 아모레퍼시픽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 사이클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냐면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그 미국의 법인이 있습니다. 자회사 그 코스알엑스 쪽의 매출분이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의존도가 엄청 높았었어요. 그래서 한한령 타격을 이제 직격타로 맞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해 있었던 여러 이제 인디 브랜드들 있죠. 그런 네네. 브랜드를 또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다른 이제 해외 쪽에서 수익이 나던 걸로 상세를 해 나갔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올해는 지금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죠. 화장품 네. 시장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여전히 1위 그 수출 국가가 중국이고 그 다음 2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아모레퍼시픽 제가 최근 이제 기사들도 살펴보니까 지금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중국향 그 관련 물량을 지금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 모멘텀만 탔다면 이제는 미국 붙어줬죠. 해외 지금 채널도 지금 많이 다변화가 되어 있죠. 거기다 다시 플러스 중국 몽까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2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이제 기업 분석도 보시면은 2022년도 이때가 리오프닝 기대감 한번 들어왔었을 때잖아요. 이때 네네. 매출액이 4조 원대였고 영업이익이 2천억대였는데 지금 네. 보시면 2022년도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매출액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제 남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차트 돌아가서 보시면 2021년도 이 리오프닝 때가 지금 30만 원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단순 기대감만으로 올라갔을 때가 30만 원대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화장품 지금 사이클 자체가 지난해 좀 빨리 갔었던 기업들은 지지난해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슈퍼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수주 모멘텀을 타거나 수출 모멘텀을 타고 있는 이제 업종 섹터들은 좀 중장기적인 그런 추세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가장 이제 화장품 쪽은 이제 OEM 쪽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들도 많고 기존의 그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연말에 좀 조정을 받았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만 봤을 때도 지금 월봉상 지지 구간이 지금 9만 원대거든요. 요 9만 원대 지금 작도해 봤을 때 지금 이미 하락 추세에 지금 라인을 또 작도를 해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삼각수렴에서 여기 하락 추세선만 지금 돌파하게 된다면은 강한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업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쌍바닥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월봉상 쌍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올라온다. 그러면은 괜찮죠. 20만 원까지 올라오면 어차피 수익이실 거예요. 여기서 사이클을 탄다 한다면은 어차피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기존의 30만 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사이클을 타느냐 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일단은 최소 20만 원대까지는 수익 확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중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좀 다른 종목이 물려있어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20만 원대에서 좀 일부 매도하시면서 흐름 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오래 물려 있어갖고. 네. 자, 이번에 9월달부터. 아모레퍼시픽 좋은 사이클 잘 맞이하셔가지고 수익률 잘 또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8427님께서 꿈비 올려주셨습니다. 1,950원에 7% 비중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문자로 좀 보내주셔서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매수 시기가 참 전 궁금하네요. 이게 최근에 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4월에 고점을 올라갔다가 매도 시기를 놓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꿈비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직전 고점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찬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꿈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또 대선 토론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아요. 이 정책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가이아 코퍼레이션도 최근에 또 인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인수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몰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개념도 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까지 확장하려고 이번에 인수까지 진행됐거든요. 네, 여기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환 시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 것도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현금성 자산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이제 있는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좀 공격적인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외형 확장을 꾀하고 있어서 이게 질적으로도 과연 개선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탄탄하게 이익을 내고 있으면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적자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까지 기준으로 네. 봤을 때는. 그래서 외형 확장이 이제 좀 득을 보기 시작하면서 효력을 발휘하는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멘텀을 부여하고 있는 건 결국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들이 이제 나올 걸로 기대되니 뭐 국가적 차원의 이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런 정책발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꿈비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이제 슈팅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13,000원까지는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7,0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지금 뭐 시기상으로도 뭐 대선이 마무리되는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6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가 깨지면서 무너진다라고 하면 좀 희망이 꺾이는 거라 최소한 비중 조절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7,000원에서 13,000원 가격대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00원과 13,000원 가격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비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전화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테오제인데요. 알테오젠이요. 예. 예, 32만 5천 원에 35%예요. 32만 5천 원에 35%. 예. 자, 알테오젠은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이게 계속 지난번에는 괜찮았었는데 요새는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저랬는데 말이죠. 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그쵸. 일단은 얼마 전에 3월 18일에 최고가를 찍고 난 이후부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최근에 예. 뭐 여러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알테오젠 내에서는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곤 있는데 과연 이게 네. 지금 주가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곽유정 네. 대표 연결해서 제가 네. 더 자세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밤늦게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상담 네. 잘 주셨고요. 알테오젠 이전에도 한번 매수하셨던 종목이세요? 네, 지난번에 매수해가지고 매매를 좀 했었고요. 네. 이번에 최근에 좀 지났어요.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네. 아주 계속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네. 약간 좀 재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예,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저는 진짜 예.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또 예.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고비를 또 맡고 있잖아요. 이게 피하 주사예요. 네. 그래서 예.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 플랫폼 기술만으로 지금 알테오젠이 주가 상승세가 지금 17조 원대의 코스닥 지금 1위 기업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통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전 상장 관련 이슈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전 상장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쪽에서도 외형 확장한다고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이게 지난해부터 이야기 계속 들려왔었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네. 모멘텀으로 봤을 때 모멘텀 많죠. 지금 이 키트루다 SC 제형을 이제는 또 ADC 항체 약물 접합제에서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그 플랫폼 기술을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도 있고요. 또 특히나 비만 그 플랫폼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데 주의해야 될 거는 저는 참고로 이제 기술적으로 쌍봉을 맞은 기업은 잘 안 들어가긴 합니다. 자, 알테오젠 잠깐 기술적인 흐름 볼게요. 알테오젠이 지금 2023년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올라갔었죠. 과거 이제 흐름이 48,000원인데 지금 완전 완전 꿈의 기업이에요. 근데 조정을 한번 이제 지난 11월 달 장 떨어질 때 한번 크게 주기도 했었고 이번 3월 달에 한번 다시 반등 줬는데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쌍봉을 한번 크게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대를 지금 못 뚫는다라는 거는 그 기대감이 이미 여기까지인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도 지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고가권에서 쌍봉 맞은 기업은 잘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재매수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매수가 부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만 원 이탈하면은 미련 버리세요. 30만 원 이탈하면은 조정을 더 크게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월봉 보면은 지금 하단 매물대가 25만 원대까지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재매수한다면 더 낮은 가격에 재매수 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건 이제 공통적인 건데 30만 원 구간대 이탈 여부 보시면서 비중 축소 내지는 단기 이제 매도 관점으로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성장주이긴 하지만
이 주가가 좀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점, 기술적인 구간을 또 무시 못하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려진 이슈는 더 이상의 호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유념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매매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뭐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희박하군요. 앞으로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모멘텀은 많은데 기술적으로 좀 그 매도 심리가 좀 더 강화되고 그렇죠. 있는 구간이라서 예.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도 지금 좀 크신 편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뭐 호재도 호재지만 시장에 큰 유동성이 한번 들어와 주는 게 오히려 또 알테오젠이 올라갈 가능성에 힘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알테오젠이 마침 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뭐 매수가도 좀 비슷하지만 비중은 좀 다릅니다. 루도비코님께서 저희 또 애청자 분이십니다. 오늘도 한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대 대표님, 시간 여유 갖고 끌고 가면 전고점 이상 가능할지요? 그리고 비중 현 시점에서 늘려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아까보다 비중은 적어요. 그리고 시간과 여유가 있다라는 가정이면은 지금 어떠냐 이건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은 이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이제 비견을 해야 되는 주식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일단 뭐 마진율이라든지 지금 확장성은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저는 이거는 좀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봐요. 충분히 한 50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2-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서도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 조정이 나올 때 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셔서 시간과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추가 매수를 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을까? 이걸 좀 고려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이제 오게 되면 여기까지 올진 모르겠어요. 알테오젠이. 근데 이 정도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강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크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상 이 가격까지 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혹시 모르니까요.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관세발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20만 원 내지 25만 원 구간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추세를 이 구간 밖으로 다시 들어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 추세 돌리는 걸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저는 한 100만 원 수준까지는 장기적으로는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